실적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본 실적 설명회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며 해외 투자자들도 동시 통역을 통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직 외부 감사연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김장우 재무사무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재무사무실장 김장우입니다. 항상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2018년 2분기 경영실적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SK이노베이션과 주요 자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사 경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 및 석유 제품 판매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2,719억 원 증가한 13조 4,380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정제 마진 및 화학제품 스프레드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영향 및 유가 상승폭 확대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1,400억 원 증가한 8,516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환 관련 손실 881억 원, 지분법 이익 449억 원, 사생 관련 손실 176억 원 및 이자 비용 372억 원을 포함하여 마이너스 1,13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말 자산 총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말 대비 4,811억 원 증가한 34조 7,24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매입 채무 증가 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말 대비 6,068억 원 증가한 15조 5,411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3.7%포인트 증가한 81%입니다. 또한 회사의 2분기 말 총 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6,434억 원 증가한 6조 2,215억 원이고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1조 3,565억 원 증가한 2조 6,854억 원입니다. 순차입금 증가는 석유사업 파랑설비 투자, 북미 석유개발 광구 지분 인수와 배터리 설비 투자 등에 따른 투자 소요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전자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2분기 사업별 실적 및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중 국제 유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감산 기조 유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및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분기 정제 마진은 주요 제품인 가솔린 크랙 약세와 디젤 크랙 보합세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솔린 크랙은 드라이빙 시즌 도래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유사들의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약세를 시현하였으며 디젤 크랙은 견조한 실물 경기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낮은 재고 수준 등을 기반으로 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2분기 석유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글로벌 정제마진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 효과 개선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2,080억 원 증가한 5,33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2분기 석유사업의 재고 관련 이익은 전분기 대비 2,045억 원 증가한 2,320억 원입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글로벌 정유사 정기 보수 및 디젤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제 마진은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화학사업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화학사업 시황은 전분기 대비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레핀 계열은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정기 보수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 및 중동, 인도의 저가 물량 유입으로 에틸렌, 폴리에틸렌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약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아로마틱 계열은 PTA 정기 보수 집중에 따른 PX 수요 감소 및 중국의 벤젠 생산 증가에 따른 재고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2분기 화학사업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화학사업은 재고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PE, PX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471억 원 감소한 2,3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 PE 스프레드는 북미 ECC 신증설 물량 유입 및 중동, 인도의 저가 물량 유입 지속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PX 스프레드는 사우디, 베트남 등 신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폴리에스터 시황 호주에 따른 PTA 가동률 상승에 따라 부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분기 윤활유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윤활유 사업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원재료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25억 원 감소한 1,26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 기후 시황은 경쟁사 설비 트러블의 정상 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룹3 기후 시장의 경우 고급 기후에 대한 견조한 수요 성장으로 점진적인 시황 개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석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석유개발 사업은 유가 상승 및 페루 광구 파이프라인 트러블 해소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27억 원 증가한 1,84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45억 원 증가한 593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북미 롱펠로우사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중 딜 클로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재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 사업은 LIBS 11호기 상업 생산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에 따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4억 원 증가한 66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억 원 증가한 199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LIBS 11호기 상업 생산 개시에 따라 연 3.6억 제곱미터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며 내년 말까지 12, 13호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 5억 제곱미터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마켓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기관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A는 순차 통역을 통해 진행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백영찬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irs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Young Chan-baek from KB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예, KB증권의 백영찬입니다. 두 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전 쪽에 아마 환차 손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 단위에서는 환율의 영향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컨덴세이트 관련입니다. 컨덴세이트 가격이 유가보다 강세였던 걸로 추정되는데 향후 컨덴세이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컨덴세이트 조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다변화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I'm from KB Securities. I would like to ask you two questions. There seems to be a quite significant impact on your pre-tax side with regards to the FX translation loss. Was there any impact on your operating profit line? And if so, what was the impact of the FX on your operating profit line? My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the pricing of the condensates. It seems that the condensate pricing has displayed much more strength as opposed to the crude oil price. How do you make the projection going forward? And also, do you have any plans to diversify the sourcing of the condensates as going forward? 네, 질문해 주신 영업이익에 포함된 환 관련 손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중 석유사업 영업이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손익은 376억 원이고 화학사업 및 윤활유 사업의 환율 변동 손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Responding to your question about the impact of the FX on our P&L in Q2, the impact amounted to about 37.6 billion for our refining business. But when it comes to our chemical and lubricant business, the impact on the P&L was very minimal.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인천석유화학 생산관리실장 강동훈입니다. 컨덴세이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덴세이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타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원료유 다변화를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컨덴세이트를 탈피해서 경질 원유 등으로 원료유를 다변화해 왔고요. 또 하나는 컨덴세이트 자체에 있어서도 중동을 탈피해서 북유럽, 서아프리카 등으로 이미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중동산 컨덴세이트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익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Yes, I will be responding to your question about the condensate. I am Kang Dong-hoon from SK IPC. In terms of the price forecast for condensates as we go forward, we project that the demand and supply backdrop will continue to be quite tight. So we think that the price will maintain the strong to moderate level. And already we have conducted diversification efforts when it comes to sourcing of the raw material fuels. And so we have moved and diversified our sources to the light crude oil, moving slightly away from the condensates. And when it comes to the condensate itself, we have already diversified our sources from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to Northern Europe and Western Africa. So I can say that already we have lessened our dependency on the Middle Eastern condensates. So we believe that any potential PNN impact can be minimized.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Yoon Jae-sung from Hana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정제마진의 전망인데 우선 6월 달에 정제마진이 좀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냥 궁금하고요. 사실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라든지 이런 공급 데이터들은 늘어난 게 없는데 6월달에 정제마진 빠진 걸 보면 사실 수요가 조금 의심이 가서요. 일단 기본적인 정제마진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품별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사업에 있어서 영업이익 올레핀과 아로마틱의 기여도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중국에서 PX 증설이 향후 2019년, 20년도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Thank you. I'm from Hana Investment Securities. I would like to ask you 3 questions. First has to do with your projection for refining margin going forward. The refining margin posted a quite weak result in the month of June.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reason behind this. It seems like there has not been any increase in terms of the supply when it comes to the exports of the petroleum product into the China market. So I believe that maybe it had to do with some demand-related factors behind the decline in the refining margin. So can you provide some reason behind the weakness that we've seen in the refining margin, as well as your projection going forward for each of the product segments?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your chemicals business. Can you provide some color as to the contribution that your olefin and aromatics products are making to your operating profit? Third question has to do with the planned PX capacity addition coming from the China market. There seems to be quite a bit of PX capacity additions planned for 2019 and 2020. Can you update us on the specific figures? SK에너지 성과관리팀장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월 달에 정제 마진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정유사의 가동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 am Lee Joo-hun. I am the Performance Management Team Leader from SK Energy. I will be responding to your first question. The main driver behind the fall in the refining margin in the month of June, we believe, is the higher level of utilization, the running rate coming out from the U.S. refineries. 그리고 말씀하신 각 제품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 크랙에 대해 전망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글로벌 경기 호조로 인한 산업용 수요 증가로 경유 시황은 양호한 시황이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유 재고가 저희 재고라는 점이 상반기 경유 크랙을 양호하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Responding to your question about our forecast regarding each of the products, when it comes to the light oil cracks, we think that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on the back of the improvement of the global economic cycle, it's going to bring with it higher demand for the industrial use. So we think that the market backdrop is going to be quite favorable. And also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global inventory level is low, that's also another reason why we project the crack to be quite favorable going forward. 또한 개솔린 크랙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들어 미국 개솔린 재고가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3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함께 개솔린 크랙 또한 양호한 시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Regarding the gasoline crack, if you look at month of July, for the 3 consecutive weeks, we've seen the inventory level from the United States go down. And also another factor is that we're going to be experiencing peak season in the third quarter. Therefore, we believe gasoline cracks to fare quite well. 마지막으로 납사 크랙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역내 석화사 정기보수로 크랙이 약세였으나 3분기 정기보수가 완료되고 LPG 강세 시황이 예측되는 등 납사 또한 양호한 크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Now for the naphtha, basically the naphtha-related naphtha crack was not as positive in the second quarter because of the turnaround in the region, but the turnaround will be complete in considering as we enter into the third quarter, and also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PG is displaying strength, we're projecting the naphtha crack to be quite favorable going forward as well.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화학사업의 올레핀 아로마틱 영업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중 화학사업 영업이익은 2,377억 원이고요. 올레핀 계열과 아로마틱 계열의 손익기여도는 각각 50% 수준입니다. Responding to your second question about the contributions made by olefin and aromatics to our chemicals operating profit, Q2 OP reported 237.7 billion won, and olefin and aromatics have contributed 50-50 each. 예, 종합화학 경영분석팀장 함영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중국 PX 증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자금률 상승을 위해
현재부터 22년까지 PX 증설 규모를 약 2천만 톤 정도 계획하고 있으나 저희 사업의 그 업계 탐문 결과 실현 가능성 고려 시 PX 증설 규모는 약 1,1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I am Ha-myung-yong. I'm from the Management and Analysis team from SK Global Chemicals, responding to your question about the PX capacity additions coming in from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set for itself a target, a plan to increase capacity regarding PX by 20 million tons by year 2020 in order for them to increase on their self-sufficiency rate. But according to what we have surveyed in the industry and out in the market, and in light of what is realizable, we believe that the size of that will be around 11 million tons.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그룹의 오스카이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Oscar Yi from Citigroup. Please go ahead, sir. Hi,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First question is, could you provide more details about the US EMP acquisition in terms of the production uplift and also the potential reserve from this asset? Second question is there any update in terms of your potential US lube base oil JV? Third is, could you provide us the Incheon SKIPC's OP in the second quarter and also the split between refining and chemical? Thank you. 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EMP 자산을 인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관련돼서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산량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 자산에 있는 매장량은 또 얼마만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쪽과 관련돼서 루브리컨스 쪽과 관련돼서 베이스오일 JV를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KIPC 단에 있어서 저희가 2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석유 쪽과 석화 쪽을 나눠서 각각의 그 기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EMP 사업 경영관리팀장 최정원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롱펠로사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6월 5일부로 딜 클로징이 완료가 됐고 현재 SK 자체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계획에 따른 작업이 개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매장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올 하반기가 돼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I am Choi Jung-won from SK EMP Business. If I can address the first question that you asked about the Longfellow acquisition that we completed in June. As of the 5th of June, the actual deal has been completed and closed. And so as a result of that, right now, we actually have in place a development plan. And as a result, this development plan is being executed. Because this is a process that is ongoing, in terms of the details with regards to the actual production uplift and the reserves as you have asked, we do think that this will be something that will be available in the second half. SK 루브리컨츠 성과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말씀하신 루브 베이스 오일 JV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So I am Kim Mi-kyung from SK Lubricants. Maybe I can take the second question. You asked for an update about our lubricants base oil JV possibilities. As of the current time, we're actually still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various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us, and we don't have any definitive plans in this area yet. 네, 세 번째 질문 주신 SK 인천 석유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 중 석유사업과 화학사업 비중을 질문하셨는데요. 화학사업이 85%, 석유사업이 15%입니다.
And to touch upon your last question about SK IPC and also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to the operating profit, both from the petroleum business and also the petrochemical business. The petrochemical business accounted for 85% of the operating profit, whereas 15% came from the petroleum business.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맥쿼리 증권의 안나팍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s. Anna Park from Macquarie. Please go ahead, ma'am.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EV 배터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EV 배터리 쇼티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오더 백로그 증가라든지 기존 설비 가동률 증가라든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한 가능하시다면 중장기 캐파, 레비뉴, 프로핏 가이던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question relates to the EV batteries. Recently, there's been a lot of talks around a potential shortage. I would like to understand whether the company has seen some positive changes regarding any increases in your order backlog or the utilization. And also, if you do have a mid to long-term plan, can you share with us what your capacity, revenue, and profit plans look like? 안녕하세요. 배터리 사업지원실장 이용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배터리 사업의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배터리 사업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수주를 하고 공급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 공급하는 체계는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설비는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그 증설되는 대로 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am Lee Yong-woo. I'm the head of battery and business support office from the battery business division. You mentioned the shortages regarding the battery business, but unlike any other general ordinary products, basically the framework is such that you would have to first win an order and then you go through the process to provide that supply. So we have that framework in place and we have been continuously adding on capacity, and once the capacity is added on, that capacity goes right into full operation.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10기가 이상을 판매한다는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생산 캐파도 그 정도 될 것을 현재는 그 수주 기반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레비뉴가 발생할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배터리 시장의 그 성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저희가 증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sponding to your second question, by 2020, we expect that we will be selling above 10 giga capacity of batteries. And we, based on the current orders and the order trends that we are foreseeing, we basically have the production capacity in place. And that amount of sales is going to help us generate revenue. And in line with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battery market itself, we are continuously and by step by step actually adding on capacity and increasing production.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노우호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No Woo-ho from Merit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가지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번부터 시행했었던 1조 원 규모로 추진한 자사주 매입 소진 시기가 곧 도래할 걸로 보이는데, 향후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전망 관련하셔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의 양극재 내재화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중국 쪽 티팟 관련해서 파산 신청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블룸버그 통해서 보는 티팟들의 가동률도 하락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회사가 바라보시는 중국 쪽 티팟 관련된 뷰와 최근의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There are 3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The first is that last quarter during your conference call, you had announced that you would be conducting a share buyback of around 1 trillion Korean won. I do believe that the end of that campaign will be very close. So in addition to your policy of being more shareholder friendly, is there any updates that you can share with us about any additional measures that you will be taking? The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the outlook that you had provided for the battery business. On the cathode side, how much self-sufficiency do you have in terms of your sourcing, and how much room do you believe that you can improve that self-sufficiency? And the thir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the Chinese teapot refineries. There is some discussion or some news that we see coming out of China saying that the teapots are actually now requesting for various defaults that are taking place. And as a result of that, we also see some signs on Bloomberg that the overall utilization of the teapots is decreasing. I would like to know what the company's view is about this situation. Do you actually see this playing out? And if so, what would be your view and your future outlook about this overall situation?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자사주 취득 경과 및 지속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4월 30일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 이래 5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3개월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취득이 완료되면 그 내용은 공시할 예정이고요. 자사주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자사주 추가 취득 여부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의 경영 성과, 또 투자 소요, 가용 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to address the first question about the treasury share buyback that you had asked, as you have mentioned, on April 30th, the company has made the decision to embark upon a treasury stock buyback initiative, and as a result of that, we have been buying shares during the 3 months, starting May 2nd to August 1st. Once this overall initiative is completed, then we will share with you the disclosure about that. In addition to that, for additional measures, of course,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embark upon various efforts to try to enhance shareholder value. And I do believe that there may be some measures going forward. However, those decisions will come forth when they become available. And in addition to that, any future measures will be based upon the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y, any CAPEX requirements that we would have, and also how much available cash we would have on hand to initiate such a measure. 배터리 사업 지원 시장 이용입니다. 두 번째, 배터리 양극재 내재화 비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양극재를 내재화하고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 양극재 회사로부터 저희가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 양극재 업체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면서 양극재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So I am Lee Yong-woo, head of the Battery Business Support Office, and maybe I can address your question about the cathodes that we are using for our batteries. As of now, actually, we do not internally source the cathodes, i.e., meaning that we do not produce them in-house. We do have a third-party supplier through which we get our cathodes, and that has been how we have been fulfilling the demand that we actually have. Going forward, we are continuously planning to continue this relationship with this supplier and als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to ensure that we have a secure source of cathodes. SK에너지 성과관리팀장 이주연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티팟 리파이너리 가동률은 6월 63% 수준에서 7월 5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가동률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티팟 리파이너리에 대한 과세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티팟 리파이너리의 가동률은 현재와 같은 60% 이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So this is Lee Joo-hyun, the Performance Management Team Leader from SKE. Maybe I can address your third question about the teapot refineries in China. If you look at the utilization of the teapot refineries, it went from 63% in June to 56% in July, so there has been a drop there. And the main reason that we see behind this drop in utilization is the actual tariff polic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gainst these teapot refineries. As a result of that, we do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will continue. So as a result, we do think that the outlook for teapot refineries in terms of the utilization will continue to be below 60%.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조현열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Hyun-Yul Cho from Samsung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조현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분기 혹시 정기 보수 영향이 어느 정도 됐는지랑 그다음에 사업부별 재고평가 손익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from Samsung Securities. I just have two very simple questions. What was the impact of your scheduled turnaround in the overall Q2 performance? And also, can you provide some color on the valuation gains and losses when it comes to the inventory from each of the business units? 네, 먼저 질문 주신 정기 보수 현황 및 손익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2분기 중에 넘버원 CDU, 또 석유 고도화 공정인 넘버원 RHDS, 또 PX 공정 일부에 대해서 약 한 달간 정기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정기 보수에 따른 손익 효과는 석유 사업 300억, 화학 사업 170억 등 약 470억 원입니다. First, responding to your question on the turnaround and its P&L impact. During the second quarter, we conducted a scheduled turnaround for number one CDU and our refining upgrade facility, the number one RHDS, as well as part of the PX processes. This turnaround and maintenance was conducted for around a month, and a P&L impact from such turnaround was around 30 billion won for our refining business and 17 billion won for the chemical business, all in all adding up to the impact of 47 billion won. 네, 두 번째 질문 주신 영업이익에 포함된 사업부별 재고 관련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포함된 재고 관련 손익은 전체 2,733억 원이고요. 사업별로는 석유사업 2,320억, 화학사업 246억, 윤활유 사업 167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On the second question, the inventory valuation gains or impact on our operating profit, all in all in Q2, inventory-related P&L impact in the OP was 273.7 billion won. If we look at the breakdown by business, for refining business, it was 232 billion, chemical 24.6 billion, lubricant 16.7 billion won.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이도현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Mr. Lee Do-yeon from Korea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저 한투 이도현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첫 번째는 중국의 IMO 환규제를 1년 앞서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등등의 전망과 회사에 대한 영향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 IMO 영향이 중국 티팟 쪽에 그 가동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There are two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t is that with regards to the IMO sulfur regulations, we do believe that these will go into effect from January of next year. So as a result of that, how do you think that there will be an impact from that on your business? For example, in terms of the outlook and overall the business impact, what do you believe that that will be? And the secon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that for these IMO regulations, how do you believe that this will actually impact the utilization of teapot refineries in China? SK에너지 선거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IMO 2020에 대한 영향으로
경유 제품에 대한 그 선물 시장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o maybe I can take that question. I am Lee Joo-hyun, the Performance Management Team Leader from SK Energy. First of all, if we look at the impact of IMO 2020, and in terms of the overall impact right now, we do see that on the light oil side, that the futures for light oil has been rising. 말씀하신 대로 IMO 2020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반응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 정유사들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as you have mentioned, as a result, right now, if we look at the refineries, they have been responding to the IMO 2020 regulations, and the market has also been responding to the situation. 이에 따라 중국 리파이너리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회사도 VRDS 투자 등 IMO 2020에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So, of course, in this, the Chinese refineries are trying to deal with the situation and responding to it. And also at SK, here we are also responding to it by investing into our VRDS facilities.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의 유현철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ere presented by Mr. Yoo Hyun-chul from HSBC. Please go ahead, sir. 네, HSBC 유현철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VRDS 투자 관련해가지고, 현재 상황이랑, 그 다음에 혹시 업데이트, 작년 3분기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알려주신 내용과 좀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약간, 다른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2분기 중에 메인터넌스 이후에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혹시 계획되어 있는 레귤러 메인터넌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그리고 향후 몇 년간 그 캐펙스 플랜이 있으면은 업데이트 그리고 사업별로 계획이 혹시 공유가 가능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from HSBC. I have several questions. First, relating to your VRDS investment. Has there been any updates compared to what you've communicated third quarter of last year? If so, could you please share that with us and also explain as to where you are at this point regarding VRDS investment? And I think some other person has mentioned this, but since the maintenance of the second quarter, are there any other regular maintenances, scheduled maintenances that is currently been set up for the Q3 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last question is, can you give us some update on your CapEx-related plans for this year and for coming several years? If you could also break that down by different businesses, that would be great, helpful. Thank you. SK에너지 성과관리팀장 이지현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VRDS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목표 일정인 20년 7월 상업 가동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I am Lee Joo-hyun from SK Energy. I will respond to your first question. Currently, our VRDS investment plan, the project itself, is going as according to the plan, and based on our objective to actually commence commercial operations come July of 2020. 또한 투자 시점에 전망했던 수준 이상으로 로설파 퓨얼오일과 하이설파 퓨얼오일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어 예상했던 투자 경제성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And also compared to what we have initially projected at the timing of the investment, we see continuous widening of the low sulfur fuel oil and high sulfur fuel oil spread, and hence we think that we can expect much higher level of economics from this investment.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3분기 이후 하반기 정기보수 계획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고도화 공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반기에 특별한 정기보수 계획은 없습니다. Your second question relating to our scheduled maintenance for Q3 and second half of the year, aside from some part of the upgrading facilities, there are no other specific regular maintenance plans set out for Q3 and second half. 네, 세 번째 질문 주신 그 캐펙스 지출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상반기에 배터리 또 북미 EMP 인수 등을 포함해서 약 1.1조 캐펙스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많은 캐펙스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캐펙스 계획은 경영 성과 또 회사의 성장, 투자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ow, regarding CapEx,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we've invested into battery and also acquisition of EMP asset from North America, all in all adding up to about 1.1 trillion of CapEx spending. We expect second half CapEx to be higher than the first half figure. In terms of the long-term CapEx plan, that will be decided based on the results of our company earnings, our growth, and our investment plan. So it is at this point in time a bit too premature to provide you with the specifics. 네, 이상 Q&A를 마치고 이것으로 2018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ith this, we would like to wrap up the Q&A session and also the second quarter's 2018 conference call.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